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컵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라오스어 교육용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어느새 스물스물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 인사도 할 겸 라오스어를 공부하시는 초보분들에게 꼭 필요한 짧으면서도 엄청 중요한 패턴 5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사 플러스 범위버 패턴입니다. 이 말은 뭐뭐 없어요? 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명사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닷 범위버 그러면 신닷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명사 플러스 범위버 또는 미버 패턴은 명사 없어요? 명사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특정한 명사에 대해서 그 존재 유무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서 우리가 얼음 없어요? 맥주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쓰면 아주 유용한 패턴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패턴은 식당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시문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풋사오하고 대화를 할 때 애인 없어요? 친구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말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패턴을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도 또 다른 상황에서의 예시문인데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시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문장들을 무작정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문장들을 재구성해 보시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순 변화의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라오스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서문 끝에 뭐라는 의문 어조사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구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실제 대화 과정을 보면 주어는 어차피 명확히 특정되면 생략이 가능한 거고 동사와 목적어 또한 실제 대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어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오 범위 코누짝버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의문어조사의 순서로 된 정상적인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고 코누짝, 범위버 이렇게 말해도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랫부분에도 기술해 놓았듯이 우리말의 경우에 있다라는 말이 존재하다라는 뜻일 때에는 동사이고요. 소유하다라는 뜻일 때에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표현은 형용사로 분리되고요. 그런데 라오스어의 경우는 동사와 형용사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있다와 없다 모두 동사 취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라오스 말은 문법적으로 영어나 우리말보다 훨씬 덜 엄격하고 문법 규칙의 적용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법이 많지 않고 상당히 직관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스가 독립 이후에 추진한 라오스어 재정립 기준을 보면 라오스 당국은 라오스 국민들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라오스어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법적인 원칙도 실제 대화 과정에서는 의사소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라오스어를 공부하실 때 너무 문법적인 틀이나 룰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 로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일단 질러보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도 그렇듯이 없어요? 라는 질문은
있어요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범이버는 미버라는 말로 바꿔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범이버나 미버 앞에 오는 명사들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명사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은 어조사 버와 와의 문제인데요. 실무적으로는 화면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버는 직접적으로 질문할 때, 그리고 와는 되물을 때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하다 보면 아주 정확한 라오스어를 구사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이 표는 참고적으로 보시되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더라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사 플러스 범위버에서 범위버라는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의문어조사 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 미 자리에 여타의 다른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은 화면에서 보듯이 다른 동사를 대입해서 또 다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범위버라는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부정사 버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의문어조사 버 패턴으로 보다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의 예시문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검토한 패턴에서 맨 앞에 위치한 명사를 생략했을 때 크게 어색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인데요. 이렇게 명사를 생략해도 되는 패턴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대화 중에 동사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를 부정하는 것, 즉 동사에 대한 부정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사 버 플러스 동사가 있고 다음으로 동사 플러스 버다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 플러스 동사는 동사에 대한 단순 부정으로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안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사 버다이는 동사에 대해서 능력 부족이나 외부 환경 요인의 제약이나 금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 동사를 부정하는 문장을 구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구성하신다면 상당히 깔끔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짧지만 강력한 문장 두 번째 패턴인데요. 바로 동사 플러스 다이버의 형태로 뭐뭐 해도 될까요? 즉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문장입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씀벙 다이버 맛 좀 봐도 될까요? 낭리 다이버 여기 앉아도 되나요? 안니 있긴 다이버 이거 먹어도 되나요? 같이 주로 허락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 외에 능력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많은 예문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장들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여기서는 반복 연습을 하는데 활용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몸으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셔서 반복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이버라는 문장에서 그 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다이는 단음 다이입니다. 이 단음 다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그 묻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능력적으로 가능한지, 여기서는 앞에 싸맛이라는 조동사와 결합해서 싸맛 플러스 동사 플러스 다이의 문장 구조를 띠게 됩니다. 예문에서 보듯이 짜오 싸맛 캄럿 다이버, 그러면 차 운전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의 능력 유무를 내포한 문장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능력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함께 알아야 할 표현이 바로 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기술의 습득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능력에 대한 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커이 와우 파살라오 뺀, 그러면 나는 라오스어를 할 수 있다 해석이 되겠죠. 그 언어라는 것이 반드시 공부 과정을 거쳐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단음 다이의 용법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로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이전의 경험 유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앞서 배운 대로 동사 플러스 버다이는 동사의 부정문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로 다이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과거 시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문에서 보듯이 짜오 다이킨 카오사오 레버, 그러면 아침 식사했어요? 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음 다이는 동사 본연의 역할도 하는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에 위치하면서 동사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음 다이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 다이는 어느, 어떤, 무슨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인데요. 예문에서 보듯이 짜오마짝 빠데따이,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장음다이는 어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문들도 같은 용법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음다이와 장음다이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조인데요. 단음다이는 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즉 라오스어 성조 중에 제6성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음다이는 평성 또는 의문사니까 음의 끝이 살짝 올라가는 3성 정도의 성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음다이는 짧게 떨어지는 소리로 다이, 다이가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장음다이는 다이, 다이 또는 다이, 다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패턴으로 동사 플러스 레우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뭐뭐 했나요? 로 해석되는데 뭐뭐를 했다라는 건 이미 과거의 행동을 전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우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어조사니까 이러한 문장의 시제는 과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듯이 예약했나요? 퇴사했나요? 식사했나요? 등등 상대방에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 패턴 역시 매우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예시문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보시면서 반복 숙달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문장을 구성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시제에 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라오스어 시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오스어 공부와 관련된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오스어는 시제 변화에 따른 동사 형태의 변화가 없어서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은 앞서 배운 레우와 다이 이외에도 크어이, 건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크어이는 과거에 먼저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뜻으로 동사 해본 적 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과거에 이미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은 시간 명사 뒤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뒷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제인데요. 현재 시제는 특별히 과거나 미래 또는 진행형의 표현이 안 들어간다면 그냥 현재 시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형 문장은 깜랑이라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 진행형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 시제인데요. 미래 시제의 표현은 짜라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조동사가 동사 앞에 오게 되면 미래 시제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나 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익은 시간 명사와 결합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반면에 랑은 동사와 결합해서 미래 시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문들을 제시해 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건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이 시간 명사와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건 플러스 동사 형태는 그 동사를 하기 전에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과 같이 건바이는 가기 전, 건너는 자기 전, 건끼는 먹기 전, 건름은 시작 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 플러스 건의 형태는 먼저 동사를 한다 또는 이미 동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낀 거는 먼저 먹는다, 빠이 거는 먼저 간다, 낀 레우 거는 이미 먹었다, 빠이마 거는 이미 다녀왔다, 다이팡 거는 이미 들어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 짜와 시에 대한 비교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레우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 먹었어?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먹었으면 긍정 대답이 나올 것이고 안 먹었으면 부정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문으로 질문에 대해 질문에 그 대답하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우버에 대한 긍정 표현이나 부정 표현의 경우 상당히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패턴, 평서문 플러스 멤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대화 중에 본인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 바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평서문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멤버 이런 식으로 물어봄으로써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10시 맞죠? 1시간 걸리는 거 맞죠? 10분만 더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그때그때 확인해 보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러 가지 예시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름 다양한 표현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an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명사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앞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명사를 부정할 때는 동사처럼 바로
부정사 버와 결합시킬 수 없다는 거고요. 반드시 버맨이나 버벤이라는 부정하는 동사가 명사 앞에 오면서 뒤에 명사 내용이 부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맨과 버벤은 둘 다 모두 뭐뭐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품사도 동사로서 같습니다. 다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뉘앙스적으로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사를 부정하는 용법에 있어서는 서로 혼용해서 사용해도 듣는 사람에게 의사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표의 맨 아랫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긍정문으로 사용되는 맨과 빼는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문장들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혼용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내용의 마지막 패턴인 아오와라는 패턴입니다. 본래 아오라는 단어는 가져오다 또는 가지다 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동사인데요. 문제는 이 아오라는 단어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뜻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펴보면 가지다, 원하다, 요청하다, 선택하다, 고르다, 사다, 구매하다, 가져가다, 데려가다 등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대방에게 청유나 제안을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아오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선택, 욕구 등이 표현이 되고 또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정중한 요청이나 제안 등이 표현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예시문에서도 보듯이 카우치 아오와 그러면 빵 먹을래?가 되지만 소타이 아오와 그러면 소스 쳐줄까? 가 됩니다. 그리고 쌍포밋 아오와 그러면 좀 더 시킬까?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아오라는 단어는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좀 두서없기는 한데 물건 사고 놀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서 예시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페이지는 여행 가고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상황을 상정해서 몇 가지 예시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오라는 단어와 음은 어조서 버나 와의 관계인데요. 아오 버가 문법적인 표현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아오와도 실제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오버나 아오와나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초보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미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스어는 그 어느 나라 말보다 문법적인 제약이 가장 덜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완결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대화를 시도를 해보라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